이런 거죠. 자, 거기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자, 발표, 강연, 연설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화작은. 자, 그래서 이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대상이 자, 우리는 설명이냐 설득이냐.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의 특성 중심으로 대상의 특성. 자, 그다음에 설득은 우리가 이제 논증, 증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설득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선은 형식 선지와 이제 머리야. 형식 문제와 내용 문제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거죠. 자, 거기 나와 있는 자, 문두에서 자, 말하기 방식, 말하기 계획, 설명. 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 선지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자, 앞에 하부가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뒤에가 바로 이제 효과기도. 그럼 우리는 어디에만 체크하면서 간다? 이거 미리 자, 체크해 줘야죠. 즉, 자, 얘는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고요. 자, 선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하우 체크.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이제 3점짜리 문제에서 이제 보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에는 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자,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리면, 첫 번째 단락 잘 읽으시고, 두 번째 단락에 오첼 동그라미 잡아봐. 두 번째 단락, 오첼 동그라미, 두 가지 뜻 밑줄 쳐. 자, 그럼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잡아주셔야 돼. 두 번째 쪽에 첫째 동그라미, 그럼 세 번째 쪽 오른쪽 끝에 둘째가 있을 거예요. 둘째 동그라미 잡아. 그 다음 단락 넘어가. 오첼은 자, 생첼, 자, 세모 잡고요. 정제첼, 역세모 잡습니다. 그 다음 단락 넘어갈게.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자, 이거 물결 잡고 Q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답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단락 보세요. 자, 마지막 단락 보면 사진에서처럼 현대로면 현대 네모 잡으세요. 그렇지. 전체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전체 흐름이 보일 거야. 자, 자,
졸리구나. 지민이 졸려. 지민이 눈 막 계속 긁고 있어. 지민이 졸려. 너희도 뭐 이제 축제 준비하니? 그건 아니지. 언제 준비해 축제? 너희 축제 있긴 있어? 북이어 축제? 아, 그래도 바쁘겠네. 또 2학년이 또 너희 학생의 주축이라서. 야, 은수는 됐어? 학생이 됐어? 아직 안 뽑았어? 2학기 때? 그럼 2학기 때 이제 2학기 때 바쁘겠다. 이제 뭐 행사 뭐 있어? 학교에서 준비하는 거? 너희들이 막 주축으로 하는 거? 옛날에 쌤 대학 때 그거 했었는데 창작가요제 그거 한번 했었거든. 그거 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 특히 요즘은 아마 더 좋을걸? 창작가요제 하면. 그래서 그거 하면 그때 우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을걸? 애들이 이제 아마 뭐 기타 가지고 노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AI 막 이런 걸로 애들 막 음악 만들잖아. 내 동생도 AI로 음악 만들더라고. 보니까. 뭐 취미로.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참가비를 10,000원씩 받았어. 참가비를 10,000원씩 받아서 한 60개 팀 정도 나왔나? 이렇게 나와서 예선을 거쳐서 15개 팀 딱 끌고 있을 때 돈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참가비로 이제 대상 얼마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작가요제 은근히 애들 많이 지원할 거야. 그래서 또 그거 지금 기억나 예전에. 근데 그런 행사들 하면 또 너희들이 고생해.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고생했던. 자, 봅니다. 자, 전체 흐름 우리가 봤죠. 자,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기억에 화면을 보여주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자료의 의도가 늘 나오게 돼요. 자료의 의도. 자, 그것이 바로 이제 2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볼게.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질문부터 시작하고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57 때문에 생겼습니다. 자, 57 동그라미 잡으시고. 그 다음 밑줄. 개념, 종류, 역사, 현대적 계승 방향의 순서. 여기까지 밑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야. 핵심. 자, 그럼 여기까지 봤다면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 1번 문제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문두에서 발표 계획이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 계획. 따라서 이 녀석은 실시간으로 풀어야겠구나. 그 다음 다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통해, 하여, 자, 그 다음에 예측하며, 자, 그 다음에 설명하여, 확인하며 끊어주고, how를 우리가 체크하셔야죠. 자, 1번의 how는 뭐예요? 앞부분 네모 잡고, 자, 질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 학술 자료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에는 발표 순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4번에는, 자, 용어의 의미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5번에는 오른쪽. 자, 마무리에만 네모 쳐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도 확인. 이해하셨어요? 자, 요런 얘기예요. 이해도 확인만 동그라미 잡으면 돼. 즉, 자, 앞부분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how야.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읽었으면 바로 how 보면서 바로바로 자, 제껴나가신 게 중요하죠. 자, 1번에 1번 날라갈 거예요. 그죠? 1번에 또 3번 날라갈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날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57이란 두 가지 뜻. 그래서 첫째, 수액이다. 꽤 힙하네. 자, 수액. 그 다음에 둘째는 뭐죠? 자, 제품에 온나무 수액을 바르는 일이다. 이런 거 다 밑줄 쳤어야 되는 거야. 수액의 밑줄. 그 다음에 제품에 온나무 수액을 바르는 일. 이때 개념을 체크할 때 보통 아이들이 긴 밑줄을 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읽었을 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잖아. 거기에만 밑줄 딱 쳐주시는 게 훨씬 더 볼 때 깔끔하게 눈에 들어와요. 자, 그리고 자, 가로 한번 묶어볼게요. 57은 방충, 방수와 방습 등 다양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로 닫았죠? 앞에다가 플러스 표시만 딱 해놓으면 돼요. 장점이구나. 자, 그래서 마지막에 7기라고 부릅니다. 자, 7기도 우리가 동그라미 잡으시고.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봤다면 1번에 몇 번 날려요? 4번 날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2번과 5번으로 압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보니까 57은 생칠과 정제칠. 자, 세모, 역세모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세모 친 것은 밑줄하고요. 역세모 친 거는 물결하는 편이야. 자, 그래서 생칠은 뭐예요? 불순물을 천으로 걸러낸 것. 여기다 밑줄 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제칠 같은 경우는 밑에 있죠. 생칠을 용도에 맞게 가공, 요거 물결 쭉 쳐주면 될 거야. 그치? 똑같이 이제 개념이 나오면서 분류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어디 밑줄 쳐? 앤서 찾아. 앤서 청동기. 요거만 체크해주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우리나라 오칠의 역사를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요게 눈에 들어와야죠. 그렇죠? 논문 동그라미 잡아줘야죠. 자, 그래서 1번에 2번 선지 날아갑니다. 정답 5번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1번 문제는. 그래야 빨라. 그래서 얘기가 쭉 나와요. 자, 그 다음 단락 우리가 보시면,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서 현대적 계승 방향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요게 나올 거예요. 자, 현대로 오면서, 자, 57은, 자, 현대 아마 네모 쳤을 겁니다. 그렇죠? 현대 네모 쳤을 거예요. 자, 시대는 우리가 늘 네모를 치는데, 57은, 자, 합성방부제 인공도료 그냥 가볍게 세모 딱 잡아주시고요. 자, 그 역할을 이뤘습니다. P. 그렇죠? 영어로 P라고 쓰시고. 하지만 57은 57 동그라미 친환경 도료 밑줄 전자파급수력이 뛰어나다 밑줄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단락 위에서 P가 나왔잖아. 그치? 그 역할을 많이 잃었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물결 쳐봐. 57을 적용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그 방안, 요거 물결 치고 S라고 쓰시면 글이 퍼펙트하게 읽는 겁니다. 자,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번의 정답은 자, 3번입니다. 그치? 자, 이렇게 읽었으면 자, 잘 읽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3번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도 있었네. 자, 3번 문제 있는지 몰랐어. 자, 칠판 봐. 아,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자, 칠판 봐. 자, 우리가 화법에서는요. 나 그래서 뒤에 왜 빠졌지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있었네. 자, 화법에서 우리는 첫 번째, 자, 얘는 실시간으로 푸는 거예요. 이때 실시간으로 푸는 게 얘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실시간으로 푸시냐면, 자, 기억에서, 자, 미음,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실시간으로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A로 묶여 있는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실시간으로 푸시면 좋아요. 근데 이 실시간은 단락별로 우리가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청중의 반응이 나와요. 이 반응이라는 건 우리가 듣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듣기는 세 가지 종류거든요. 자, 바로 우리가 공감적 듣기, 자, 추론적 듣기, 자, 비판적 듣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꽤 어렵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보통 보기 박스를 많이 주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보기와 관련된 1번부터 자, 5번까지의 자, 대응성만 판단해도 자, 충분하다. 결국 보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여기에 자, 텍스트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보기가 있죠? 보기가 있고 자, 여기에 선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로 즉 세 가지의 방식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몇 점짜리 문제? 당연히 3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보기하고 여기 대응성, 요 둘의 대응성만 판단하셔도 문제 충분히 풀려요. 알겠지? 자, 시간 드릴게요. 한번 풀어봐. 자, 시작. 3번 안 풀었지? 푼 사람. 어떻게 알았어? 그렇구나.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봐봐. 여러분도 혹시 중1이라고 돼 있니? 자, 요 수정했어요. 새 책에서 수정했는데. 자, 청중이죠. 청중일. 나도 발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칠을 적용한 디자인의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거 이제 거기다 공이라고 써봐. 공. 공감적 듣기예요. 3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예품에 활용된 오칠을 패션 디자인에 응용하면 좋을 것 같아. 추라고 쓰세요. 추론적 듣기. 청중 2갑니다. 발표를 듣고 나전칠기의 칠기가 뭔 뜻인지 알게 됐어. 공. 자, 할머니 댁에서 나전칠기를 본 적이 있는데 나전칠기와 같은 오칠 공예 작품에서 오칠 어떻게 하는지 보여서 좋았을 것 같아. 자, 누락에 대한 얘기지. 누락. 그렇죠? 그럼 이건 뭐야? 비판적 듣기예요. B라고 쓰시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1번에 뭐라고 나왔니? 청중이란 공감적 듣기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해보니까 아쉬웠잖아. 그럼 누락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건 비판적 듣기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청중 2와 청중 3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 특히 기존 지식을 수정 밑줄치고 별표 하나에 이것이 옳은 선지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법에서 옳은 선지로 나오지 않은 대표적인 선지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가 있는데, 자,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바로 뭐지? 기존 지식 수정입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바로 이제 이해도 확인. 자, 이것은 자, 절대로 확인 뭐지만 지금까지 옳은 선지로 나온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알겠죠? 아직까지는 없었다.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적어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좀 파악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4번은, 자, 이제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문법도 들어가죠? 통사, 비통사는? 이렇게 좀 해주시겠네. 자, 답변 질문 앞에 적으세요. 앞에 적어놓고 선생님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글씨 이상한 거 얘기하시고.
저 밑에 용언의 관형사형이야.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체언. 그러니까 관형어죠. 관형어. 자, 다 적었나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순서를 쭉 설명 들어가면서 자, 마무리할게요. 자, 단어의 구성을 우리가 볼 건데요. 자, 단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이때 우리가 단원 이꼴 뭐다? 단원 이꼴, 자, 우리는 품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품사 나오면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단일어와 복합어 얘기가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어근과 접사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단일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근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죠. 어근 하나. 그래서 하늘, 뭐 바다, 사람, 자 이런 거.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복합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둘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어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 저 둘 다 그래서 이것이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이제 반으로 끊어서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자, 합성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고요. 자, 파생어라는 것은 자, 어근 플러스 접사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공통성을 지우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접사. 따라서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예요. 나중에 파생어 강의 길게 한번 할 거예요, 쌤이. 자, 그리고 나서 통사와 비통사가 있는데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통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통사는 이꼴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합성어 중에서 자, 우리가 통사, 비통사로 갑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얘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자,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묻는 게 사실은 비통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묻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나와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문법적으로 맞는 거. 자, 뭐예요? 자, 명사와 명사 할 수 있죠. 뭐 축구공 이런 식으로, 그치? 가방끈 이렇게. 자,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 자, 무슨 얘기냐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쉽게 말하면 관형어예요, 관형어. 뒤에는 문장 성분을 나타내요. 관형사형. 그러니까 관형어 뒤에는 반드시 이게 체언이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꽃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쁜 사람 이렇게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예쁘다. 용언의 어간 플러스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그래서 뒤에 자, 뭐 사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형어가 자, 뒤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 이렇게 예쁜 사람. 자, 용언의 어간과 이거 용선이라고 쓴 것 같네. 용언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보세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자. 얘하고 얘를 비교. 둘의 차이가 뭐예요? 어미예요. 그렇지? 자, 얘는 어미가 비통사잖아요. 어미가 생략돼 있어요. 어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통사와 비통사의 가장 기준이 뭐냐면 가장 기준이 어미예요. 자, 이제 후려치는 거예요, 쌤이. 자, 보세요. 통사냐, 비통사냐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은 자, 연결어미가 있으면 통사고요, 없으면 비통사예요. 즉, 조사가 생략되면 통사예요. 자, 그런데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얘도 뭐예요? 어미가 빠진단 말이에요.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덮은 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여기 연결어미가 빠진 거예요. 왜냐면 덮다, 덮고, 덮니. 용언이잖아요. 볼까요? 자, 얘 용언입니다. 그쵸? 그리고 얘 체언입니다. 자, 용언이라는 것은 자, 어간과 그 다음에 어미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어미가 빠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돼요? 덮밥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사, 비통사? 비통사예요. 자, 부사 체언을 한번 볼게요. 부사 체언의 대표적인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 척척박사 이렇게 한번 볼까요?
부술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사예요. 근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부사를 어떻게 판별해요? 첩어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세요. 자, 첩어잖아요. 그렇죠? 첩어라는 것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야. 자, 부슬 되잖아요. 그러면 부사예요. 그래서 부술비.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 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볼까요? 검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검보 불다. 이렇게 가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돼요? 검불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언에 어간 있고요. 어미 없고, 연결음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용언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어미가 없으면 당연히 용언이 안 되기 때문에 검불다. 이게 영어로 이제 블랙핑크라고 하죠.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 우짓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리을 탈락이 벌어지는데, 우짓다. 이거 기본이 울다인데요. 울다, 그 다음에 짓다. 근데 어떻게 써요? 우짓다 이렇게 쓰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자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미가 생략되면 자 우리는 반으로 끊었을 때 어미가 생략되면 자 비동사. 그 다음에 조사가 생략되면 통사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 자 그러면 거기 우리 보니까 비동사적 합성어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 뜨는 곳, 자, 뜨다에 는, 자, 어미가 있네요. 맞죠? 어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 통사예요. 자, 깜짝 출연 볼게요. 깜짝 부사예요. 그리고 출연이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비가 무조건 속해야 됩니다. 그럼 2번 날아가고 5번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이는 생각 그물입니다. 둘 다 체언이니까 통사예요. 자, 그럼 뒤에 한번 보니까요. 덮지붕 있네요. 자, 덮은 지붕이 맞잖아요. 그쵸? 어미가 생략됐죠? 따라서 비통사예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근데 굳이 생각금을 덮지붕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독서 12주차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인과예요.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인과. 인과만 잘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거에 한 10배 되는 난이도를 우리가 이제 고3 올라가실 때, 자, 겨울방학 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시작 꽤 많이 나옵니다.
다 했나요?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어요. 자, 칠판 봐요. 얘가 다예요. 선생님이 어떤 걸 체크했나 봐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부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answer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answer가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개념과 현상에 대한 원리, 방법, 설명문이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원리 방법에 대한 이 how에 초점을 맞춰야죠. 이 how는 뭘로 나온다고요? how는 철저하게 인과 과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중심으로 체크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요걸로만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좀 난이도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 그저 인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림힘이 있으면 자, 회전을 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에서 동그라미면 저 대상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리고 개념이 나왔죠. 가운동량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뭐죠? 수식이에요. 그렇죠? 수식은 반드시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다. 뭐에 대한 수식?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자, 그렇다면 저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질량과 회전 반경 속도 이런 것들이 자, 밑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질량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속도도 없네. 속도 여기 있다. 그치?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보자. 자, 밑에, 자, 엔서가 나왔어요. 회전축. 자, 양팔을 벌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사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반경이 커지면 회전 속도가 줄어든다. 즉, 이 녀석과, 자, 되게 단순해요. 보존 법칙이잖아요. 보존 법칙이니까 자, 질량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떻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서로 무조건 반비례가 돼요. 즉 수식은요, 여러분들 관계만 파악하시는 거예요. 관계 파악. 만약에 요거를 해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딱 기본적인 우리가 사칙 연산 중심 아니면 이제 분수를 통해서 자, 비례냐 반비례냐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는 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나오니까. 따라서 자, 얘는 중요하지 않고 이 둘 가지고 본다면 당연히 반비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반경이 커지면 회전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문의 가장 큰 핵심이고 문제는 이걸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자, 과학기술 지문, 특히 과학 지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개념과 현상을 바탕으로 한 원리 방법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만약에 복잡해진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무조건 철저하게 자,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복잡하면 정리하시라.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잘 못해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건 연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실은 정리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아이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넘겨요. 크게 뭐가 없기 때문에. 자, 1번. 자,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런 거 우리가 실시간으로 풀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하고 뭐의 관계? 회전축과 가운동량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축 동그라미, 가운동량 동그라미. 자, 여기 정리한 것에서 회전축이 가운동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없잖아요. 자,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정답 4번이죠. 그리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A를 바탕으로 할 때 속도 변화의 원인. 자, 속도 변화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속도 변화 동그라미 딱 치시면 원인을 묻잖아요. 그럼 여기서 속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럼 속도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잖아. 뭐 회전 반경. 그러니까 거기 문제에서 회전 속도의 원인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죠? 유일 원인이에요. 유일 원인이면서 최초 원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유일 원인, 최초 원인. 그러면 뒤에 속도를 찾으시고 그 앞에가 회전 반경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연관성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놔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거기 보시니까 기억에 뭐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와야 돼요? 속도가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 동그라미 치시면. 그럼 앞에 뭐가 있으면 돼요? 회전 반경의 대응성만 보시면 돼요. 거리가 가까워졌네, 끝났네, 그지? 태양과의 거리 동그라미. 즉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 속도가 빨라진 반비례니 그걸 묻는 거예요. 기억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러면 3번, 4번, 5번이 날아갈 거예요. 자, 니은에서 뭐가 눈에 들어와요? 회전 속도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속도 동그라미 잡으시고. 그럼 앞에 뭐와의 대응성? 회전 반경이 있는지 보세요. 자, 실의 길이를 늘린다는 것은 회전 반경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의 길이를 늘린다. 실, 이게 바로 이제 회전 반경이 되는 거예요. 반비례 맞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과 리을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칠판 봐. 자, 이상한 선지를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자. 이상한 선지를 어떻게 만드나? 잘 봐. 얘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그쵸? 얘 해결했고요. 속도 회전 반경이니까 얘도 해결한 거예요. 그치? 그렇다면 이상한 거 하나 있지. 뭐 있어? 요 녀석과 그 다음에 이 녀석이에요. 얘는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럼 제로 틀린 선지 만들 거예요. 자, 먼저 동그라미 디귿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와요? 아령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령은 뭐예요? 질량 얘기인 거예요. 질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지. 그렇죠? 이렇게 선지 만든 거고요. 리을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 회전이라 그랬는데 가속 페달을 밟는 게 뭐예요? 돌림임이죠. 이해 갑니까? 아, 선지 이렇게 만드는구나. 여기에 인과를 보시면, 여기에 인과와 관련된 걸 보시면, 자, 총 어떻게 보면 4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2가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는 무조건 체크해야 되고, 정리해놔야, 자, 틀린 선지의 근거를 확실하게 끌고 수 있다. 이게 디귿이고, 이게 리을이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부정 같은 경우는 늘 쌤이 체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특히, 하나만 더 끌고 갈게요, 여러분들. 나달락 한번 볼까요? 나달락. 선생님은 나달락에 어디에 체크를 했냐면, 자, 나달락 2번째 줄에 돌림힘이 없으면 물체는 회전할 수 없다. 거기 보이죠? 기억나요? 부정문은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이중부정이잖아요. 이중부정은, 자, 무조건 인과입니다. 인과입니다. 따라서 돌림힘 선지가 그래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정답은 4번이 돼요. 4번과 5번에서 많이 갈렸거든요. 자, 먼저 4번 보시니까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요로 끌고 가셔야죠. 맞습니까? 회전 반경이죠, 그게. 회전 반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굽힌다는 회전 반경을 줄이는 거예요. 맞죠? 그죠? 회전 반경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이거 해설지에 보면 이건 안전하게 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 해설은 무조건 틀린 선지예요. 틀린 해설이에요. 무조건 어떻게 봐야 돼? 여기에 있는 인과로서 무조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왜? 선지 자체가 뭘로 나왔으니까? 인과로 나왔으니까. 그럼 텍스트에서 뭐? 인과로 체크하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 틀린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5번. 1등한 선수의 키가 가장 작네요. 자,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조건이 같다면 작은 선수, 그럼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작은 선수와 밑에 회전수네요. 그렇죠? 작은 선수와 회전수죠? 그럼 작다라는 것은 뭐예요? 회전 반경이 짧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회전 반경이 짧으니까 회전수 유리하다. 자, 칠판 보세요. 체조 선수가 팔다리를 굽히고, 그렇죠? 자, 이건 회전 방향을 작게 하니까, 자, 그래서 회전하니, 그럼 뒤에 보시면 회전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 회전 방향을 줄이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죠. 그럼 회전수도 커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기 인과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잠깐 쉴게요. 제가 한 4분 빨라.